야, 너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우리 며느리 말고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왠지 모르게 문득 허전하고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말이야. 맞아. 오늘 내가 할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우리 중년 여성들이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 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들어봐. 우리 삶의 절반쯤 왔다고 할 수 있는 중년이라는 시기. 참 많은 변화가 찾아오잖아. 평생을 회사에서 열정을 불태우다 퇴직을 맞이하기도 하고, 품 안의 자식들이 훌쩍 커서 독립하는 빈 둥지를 바라보기도 하고 말이야.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정말 수많은 역할 속에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잖아. 그런데 문득 이 모든 역할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나는 대체 누구였지? 하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게 돼. 그럴 때마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길을 잃은 기분이 들지 않아?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어 왔기 때문일지도 몰라.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느껴지고 남편의 위치가 곧 나의 위상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들 말이야. 이제는 그런 외부적인 기준들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서 내면의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마치 오랫동안 메인 무대에서 열연하다가 갑자기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진 뒤의 공허함이랄까. 이 시기에 느끼는 혼란과 불안감은 결코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왔으니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나라는 존재에 집중할 권리가 충분하거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야.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말이야. 심지어 밤에는 잠까지 잘 오지 않아서 피로가 쌓이는 경우도 많아.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공허감, 이유 없는 서글픔, 때로는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해.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많을 거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함께 찾아오고 말이야.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 엄마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 중년은 더 이상 끝이 아니야.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우리는 여전히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턱 같은 거야.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지. 예전에는 50대면 은퇴를 생각했지만 요즘엔 50대, 60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나이로 여겨지잖아. 그래서 요즘엔 퇴직 후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그동안 꿈꿔왔던 자기 개발을 통해 커리어를 재정립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 몇 년 전부터 코딩을 배워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친구도 있고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 실력을 갈고 닦아 개인전을 여는 친구도 있어. 또 다른 친구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마스터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들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깊고 단단한 빛이 배어 있어. 그것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값진 선물 아닐까. 그럼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이 멋진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 우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때?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 아니면 운동 같은 거 말이야. 미뤄뒀던 꿈을 다시 꺼내서 시작하는 것도 좋고,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 될 거야.
그림 그리기나 도예 같은 창의적인 활동도 좋고, 춤이나 요가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정말 활력이 될 수 있어. 특히 요즘에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정말 다양한 강좌들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잖아. 심지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자아를 탐색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속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나의 새로운 재능이나 열정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 자체가 바로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어릴 적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친구가 있었어. 중년이 되어 다시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을 때 그 친구는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꿈과 조우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 서툰 손으로 더듬더듬 연주하는 곡 속에서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난 거지. 또 다른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엄두도 못 냈던 암벽 등반에 도전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 이런 새로운 경험들은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활력과 깊이를 더해줄 거야. 또 하나,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해.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나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로 관계를 맺어왔잖아.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지.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봐.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 동호회, 등산 모임 같은 곳도 좋고, 아니면 재능 기부 형태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될 거야.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우리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존재구나 하는 자아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잊지 마,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니까. 특히 같은 고민과 공감대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맛집을 탐방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성장에 기여하는 일이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동안 몰랐던 나의 강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가족 관계도 좀 더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면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찾아오잖아. 그동안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허전함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 이 시기에는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해. 자녀들이 독립한 빈자리를 나의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전환점으로 삼는 거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 서로에게 더욱 집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 예를 들어 남편과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보거나 같이 요리 클래스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거든. 자녀와 남편이라는 역할에 갇혀 지내던 삶에서 벗어나 나와 우리라는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일지도 몰라.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온전한 나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쁨과 만족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때로는 가족들에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 우리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거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 관리야.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해.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도 좋고,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처럼 자연을 만끽하며 걷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야. 요즘에는 걷기 운동이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추천해.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줄이며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이거든. 그리고 피부 관리나 헤어스타일 변화 같은 외적인 변화도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돼. 미용실에 가서 과감하게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고 활력이 생길 수 있어.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 아, 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지.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거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거야.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탐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템플스테이를 가보거나 혼자 캠핑을 떠나보거나 아니면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도 좋아.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말이야. 명상이나 요가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거야.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가장 솔직한 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돼. 특히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복잡했던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어.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야. 메타인지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말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거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나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몰입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재능이 있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통해 우리는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어. 나를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고 더 깊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엄마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거거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거지. 이런 과정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중년 여성을 위한 다양한 자아 찾기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요즘엔 정말 많거든. 지방자치단체나 여성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야. 그런 곳에 참여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거든. 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내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때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해. 관련 서적을 읽거나 좋은 강연을 찾아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야. 요즘에는 자기계발이나 심리 관련 서적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유명 강사들의 온라인 강연도 쉽게 접할 수 있잖아. 이런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고 자아 탐색의 여정에 필요한 영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잊지 마,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중년이라는 시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야.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를 다시 찾고 새로운 열정으로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말이야.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만의 자아 찾기 여정을 시작해봐. 아마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거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작은 일부터 실천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퇴근 후 30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주말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시간,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 등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보는 거지. 그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너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야. 너의 여정을 응원할게. 힘내 친구.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